자, 오늘의 핫피플은 두 사람을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법사위 간사 선정도 상정을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간사 선임의 건을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사 진행을 하면서 중요한 걸 먼저 하셔야죠. 간사 없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합의에 간사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간사를 안 뽑아주면서 간사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간사를 안 뽑아주면서 간사 없어서 합의 못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 법사위에 간사가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해요? 간사! 위원장을 얼마나 말했어요? 네가 멀었어요? 잘안 들려요?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을?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토론해야 될 거 아니야, 토론을? 아, 왜 발언을 못하냐, 발언을? 아니, 이렇게 지금 있잖아, 어떡해요, 지금?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는 그래도 대꾸는 해줬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셉니다. 야당의 간사 선임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간사가 없다고 의사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입니다. 자,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국민의힘에서는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간사 선임 안건 상정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있는 논쟁적인 법안들에 대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권도 주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안녕한 의원님, 네.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사안인 게 각 당의 간사 선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헌정 이래 여야가 모두 다 존중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간사를 선임하고 그 간사를 선임된 간사를 간사로서 인정을 해서 간사끼리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래서 상임위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 상임위원장들은 협조를 해야 했던 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 무슨 장면입니까? 아까 이제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앞서 이야기 연결하면은 북한은 남한을 앞으로 투명인간 취급할 겁니다. 앞으로 남한 제끼고 할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할 거고요. 미국과 대화를 할 텐데 어찌됐든 지금 오늘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투명인간 취급을 했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제 축구팀이 두 팀이 경기를 해요. 그러면 감독도 있고 뭐 구단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각 팀의 주장은 뽑아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야 왜 너네 팀 주장시켜?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상대팀이. 왜 상대팀의 주장까지 개입을 합니까? 그 팀 내에서 인기 있는 선수, 리더십 있는 선수를 주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축구팀의 주장 역할이 그 상임위에서 간사 역할입니다. 대표에서 무슨 뭐 감독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네. 간사 역할인데 그건 그 당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보통 새로운 간사가 선임되면 간사를 이제 특정 당에서 간사를 내정하면 그 간사를 선임하고 그때부터 회의를 시작합니다. 왜? 그 간사를 통해서 각종 현안들을 사전에 조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 선임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뭐 곽규택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전날 간사 선임 의제가 포함시켰는데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그냥 빼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단적으로 뺐다. 그렇죠. 그래서 저건 국회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 들어와서 많은 국회 관례들 깨졌는데 법사위원장 제일 야당한테 주는 게 관례 아니었습니까? 그걸 깨고 상임위원장 독점을 했고요. 또 무슨 뭐 이제는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는 국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게 법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절제된 권력, 제도화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런 절제를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다수당이라는 이름하에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지금 상대당의 간사 선임마저 거부하는 이런 권력 행사, 권력 횡포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입니다. 저건. 네. 자, 스튜디오에
성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이 문제 좀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정청래 대표 체제 때는 의사진행 발언도 주고 다만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이 나왔을 때 나가라 퇴장을 시켰는데 간사 선임을 안 해준다. 근데 법사위에서 민간 법안들이 많잖아요. 검찰청 폐지 법안이나 검찰 개혁 법안들도 여야끼리 논의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간사가 없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 아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일단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있는 그 명분은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19년 그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에 뭔가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된 상태입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으로서는 재판 혐의나 기소가 된 사람은 오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분은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의힘이 그런 국민적 여론이나 내로남불 비판에 놓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경원 의원을 내세우겠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야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 의원 연찬회 할 때 하셨던 말씀,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라는 말이 좀 떠오릅니다. 네. 저는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오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를 그냥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든 말든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 야당의 입장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냥 따라주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다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싶은 법안들, 추진하고 싶은 법안들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있다 없다의 존재 여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저렇게 좀 논란을 일으켜서 좀 우리가 강자로서의 힘을 너무 과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네. 얘기를 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법사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무시하고 있다라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정 갈등이 있는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비춰주면 안 된다 이런 우려의 표현도 했는데 그 법사위잖아요. 근데 또 당정 갈등이라고까지도 표현하기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우리 당에도 정말 지금 170명에 가까운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강한 분들이 다 법사위에 계시기 때문에 당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전체와 지금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당정 갈등의 워딩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법사위가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폭주라는 워딩은 또 이 야당의 워딩이고 법사위가 네. 그냥 강하게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라는 게 당내 목소리인데 강한 법사위. 예, 강하게 내고 있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어제의 모습이 저렇게 간사 선임을 안 해준 모습이 어찌 보면 그냥 민주당이 좀 힘 과시로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거를 찬스를 걷어차버렸어요. 본인이 그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라는 말 한마디로 사실상 그냥 강대강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좀 픽받는 이미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그 짧은 순간을 참지 못하고 초선 의원은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한마디로 저 상황을 사실상 저 그냥 여야가 그냥 극렬하게 싸우는 거나 힘과시가 아닌가 그냥 정쟁으로 그냥 바꿔버렸기 때문에 어제의 모습은 그냥 넘어간 것이다. 근데 다만 지금 간사 선임 여전히 안 됐잖아요. 예. 법사위 열릴 때마다 저 문제가 된다면 저는 민주당이 그냥 대승적으로 그냥 빨리 대승적이라는 표현도 야당에선 거부하겠지만 빨리 간사 선임을 해주고 이 차후 그 특검법이라든지 관련된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이 관례에는 어긋나는 지적이 많은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런 법사위원장으로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당시 야당에서는 비판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당시 패스트트랙 위반으로는 여야 의원 모두가 다 재판에 넘겨져 있는 사안이고 그건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됐던 것을 법원으로 들고 갔다라는 법조계에 오히려 국회를 향한 비판이 있던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걸 명분으로 상대당의 간사 선임을 안 해준다? 이건 근데 저 이제 다수당의 어떤 폭거나 폭주를 훨씬 벗어난 저 일종의 저는 폭력이라고 그렇게 봐요. 지금 간사를 이미 안건을 상정하기로 이미 여야 합의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정을 해야죠. 그런데 상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사가 나경원 의원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면 재판을 받고 있다. 여야 의원 재판 받고 있는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뭐예요? 무죄 추정 원칙 아니에요? 그러면 내로남불이죠. 자기들과 관련된 건 무죄 추정 원칙. 이재명 대통령 때 얼마나 무죄 추정 원칙 중요시했습니까? 입만 뻥끗하면 무죄 추정 원칙을 했잖아요. 그럼 나경원 의원한테 왜 그걸 적용하지 않는 거죠?
설사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또 내란과 관련해서 뭐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인류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유죄 판결 난달할지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있어가지고 뭐 영장이 청구될 때 기소가 됐다랄지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간사라는 역할이 뭐 하는 거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오면 저쪽이 전투력이 훨씬 강해진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5선이고 추미애 의원이 6선 아닙니까? 근데 둘 다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법사위는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 법사위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냐면 민주당이 그냥 단독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야 합의 협치 이루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약간의 어떤 다툼 있는 법안은 그냥 민주당이 그냥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예. 협치 같은 거 없고 의견 같은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사도 사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간사 하나 두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사위를 주물러 오고 통과시키고 싶은 다 전부 다 뭐 더군다나 소위도 막 거치지 않고 통과를 시켜 많이 왔잖아요. 그 자기들 하는 일에 아무런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되지 않는데 왜 나경원이 간사하기로 했고 간사에서 뭐 만약에 간사를 거부하려고 하면 일단 상정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상정도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 정도의 법사위면 법사위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사위 협의에 의해서 자구 수정하고 법을 다듬는 데가 법사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법사위가 법사위 역할을 전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수라장이 되나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법 통과시키나 법사위 존재의 역할은 뭐 거의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좀 너무 심각해서 좀 웃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좋아요. 웃긴 얘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국회의원들은 딱 두 부류가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부류예요? 간사한 사람과 간사하지 않은 사람. 간사를 해봤느냐 못했느냐. 예, 그렇죠. 보통 이 간사란 직책이 그래서 재선급이 많이 합니다. 네. 예, 초선 중에 이제 좀 빨리 할 경우에 초선이 하는 경우 있고 대개는 재선, 이례적으로 이제 3선 이상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5선인데 더군다나 원내대표까지 해가지고 간사라는 거는 이례적인 걸 떠나서 아주 정말 파격적이죠. 예, 파격적인 건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아직 저도 이거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를 거부하는 게 당의 방침인지 법사위의 의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확실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한 건지. 근데 그 전날 그 안건을 채택해 줬잖아요. 네. 안건 채택은 통상 간사간 협의를 해서 음. 합의를 하는데 사실상 나경원 간사하고 그러니까 예비 간사하고 김영민 간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안건이 채택이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게 바뀐 건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례적이다. 근데 이 간사 선임 방식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쭉 말씀하신 건 관행입니다. 국회 관행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 원내대표 원내 교수단체에서 각자 1인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그걸 관행적으로 수용을 했었죠. 그러나 국회법 제50조에는 간사에 대한 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교수단체당 1인을 둘 수 있고 그 교수단체에서는 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죠.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호선으로 뽑게 돼 있어요. 호선은 무기명 투표 또는 거수 방식 그걸 다 포함한 그 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관행대로 하는 것을 추미애 위원장께서 이제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50조에 따라 호선 방식을 했었어야죠. 그럼 아예 안건을 올려서 표결을 하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 위원들이 부결시키면 돼요. 그것도 무슨 파행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간사 선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수단체의 뜻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만 부적합하다고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그러면 50조에 따라 호선 방식으로 하는 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논란이 바뀌어 버렸어요. 나경원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해버린 거죠. 국회에서는 초선, 재선, 3선 이상 여러 다선 의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월급 다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권한과 책임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동일하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선은 가만히 있고 뭐 모르니까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저 국민의힘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이제 3년밖에 안 돼요. 이 재선이지만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4년 채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고 초선 최고위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초선이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이런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나경원 의원이 자신이 초선의회 했던 발언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빨리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간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 민주당과 협의를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 의원들의 항의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보다 하다 정말 이런 국회, 이런 법사위 처음 봤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이 독단적인 운영 그리고 편파적인 운영, 한마디로 법사위는 우리 국회의 법사위원회가 아니라 오로지 민주당 정권의 법사위원회였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 육선 의원 맞습니까? 위원장이 이렇게 육선 의원이 이렇게 상임위를 운영해도 됩니까? 추미애 위원장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법적인 수단도 좀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 반장선거, 유치원 회의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발언 한 500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발언하겠다고. 단 한 번도 발언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 썼는데 함께 보시죠. 이젠 야당 몫의 정당한 권한까지 박탈하나 그동안 상미 간사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 그런데 간사 선임을 거부한 건 야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정당한 권한까지 박탈시켰다라는 비판적 사설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격앙된 이 나경원 의원,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조용하라라고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진에 발언권을 이 사진에 안건에 후배를 했어 뭘 했어 내 조선 안건에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 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 수사 받아야 되는 분 아닙니까? 국회에 와서 참 충격적인 발언을 듣네요. 오선 의원이나 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나 보죠. 저는 그런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배어있는 그분의 권위주의를 봅니다.